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익스프레스의 김재양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익스프레스는 블록체인 결제와 마일리지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서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 엑사 얼라이언스가 얼마나 강력한 사업군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선 인터넷 시대의 강자가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탄생을 했고 해외에서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PC 시대에 탄생한 인터넷의 기회를 보고 탄생한 사업자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오토 핸드폰 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 블록체인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치는 무기가 기존의 인터넷 시대나 모바일 시대의 강자들이 수수료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다 좋다고 하지만 우버의 서비스 수수료가 20%를 초과했고요. 25% 정도 혼자 먹고 있습니다.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25% 이상 먹는 사업자들이 거의 독점 사업자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철학은 그런 강자들, 심지어는 카드사나 은행까지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블록체인 코인을 찍는 것도 감히 달러를 없애버리겠다는 큰 흐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갖고 있던 중앙화된 것들을 탈중앙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의 큰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두 블록체인을 외치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의 최고 강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탈중앙화는 당연히 기본적인 철학이니까 탈중앙화를 다 시도를 할 건데, 그런 이후에 기존의 플랫폼보다 더 강자가 되려면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마치 이런 키오스크 다양한 언어를 커버하는 것과 사용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벌써 글로벌화 돼 있고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다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페이스북이 블록체인을 열심히 하면 강자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오늘 발표드리는 엑사 얼라이언스도 큰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컨셉의 결제나 마일리지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그런 무기들이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화해서 저 관광지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키오스크와 사업군들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마라고 하는 2억 8천 명인데 이런 것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각 세계 OTA 기존의 여행사들 판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 세력들을 규합을 하게 되면 감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정도의 사용자 수 이상을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엑사 얼라이언스의 오늘 발표드리는 전체 내용이 상당히 블록체인 시대 앞으로 새로운 강자가 탄생할 수 있는 오늘 이런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익스프레스도 수수료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이런, 기존의 카드사나 아니면 중국 관광객의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한국에 와서 결제를 하면 관광지의 가맹점들이 4%, 5%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하면 0%에 가깝게, 저희가 책정한 건 0.3%입니다. 그래서 리마마 고객이 와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결제하지 말고 저 키오스크에서 페이익스프레스를 결제하면 0.3%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광지가 부유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수료나 리워드, 마일리지, 여신까지 줄 수 있는, 기존에 은행만 여신을 줬는데 코인을 갖고 있으면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고 나중에 주세요 라는 카드 사용태 사업까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키오스크라는 접점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딜 가든 저 키오스크를 발견하면 저기 가서 뭔가를 하면 관광지가 싸지고, 관광지의 수수료가 싸지고, 그런 관광지가 뭔가를 리워드를 고객한테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면 그런 접점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페이익스프레스의 결제나 마일리지 사업, 또 저 키오스크가 리마마나 중국이 키오스크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계속 이 더나인 컴퍼니 키오스크를 쓰는 이유는 고장과 메인터너스, 저 뒤에 이제 관광지 운영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저 꼭대기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지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못 만들고, 그래서 더나인 컴퍼니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또는 관광의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생각해 보시면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이 1억 명 정도인데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배송까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저 키오스크에 열광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광하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통합 마일리지라는, 고객이 저 키오스크하고 접점이 돼서 어떤 인터랙션을 일으키면 저기에서 고객한테도 좋고 관광지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한 프라임 회원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분석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새로 마일리지가 형성되는 게 200조 원이고요. 저희 나라가 이 중에서 20분의 1 정도, 1년간 10조 원 정도의 마일리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생성을 하죠. 보시면 카드사, 항공사, 다 관광이나 소비나 이런 쪽에서 본인이 손해보는 설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KT 다니고 SKT나 컨설팅을 오래 했는데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게 고객한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통신사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사나 항공사한테 유리하지, 아까 제가 블록체인 철학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소비자, 중간에 미들맨들은 적게 먹고 소비자와 관광지나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진짜 이득을 보는 그런 철학들은 부족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통신사 마일리지가 한 해 지나가면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사도 5년에 한 번씩 소멸되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어디 가서 마일리지 받았는데 다시 안 가면 쓸 수 없는 마일리지들, 그런 것들은 다 소멸성으로 없어진 거고요. 사용처가 부족한 이 마일리지들, 그리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마일리지라는 것들이 이제 부채로 인식이 되고 마일리지 실적 효과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이제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주유 마일리지 많이 줬었는데 요즘 줄이는 이유가 그게 더 이상 경쟁 무기가 아니니까, 많이 줘봤자 경쟁 무기가 아니니까 서로 담합해서 그냥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채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리마마도 통합 마일리지를 여기 키오스크에서 커버해 달라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한 해 매출이 50조입니다. 그 큰 건물이 다 리마마인 이유가 한 해 매출이 50조고 50조인데 마일리지를 고객들한테 4천억을 줬습니다. 이 4천억을 소진하기 위한 소진처로 키오스크에 와서 뭔가 티켓팅을 하건 액션을 하면 그 마일리지로 소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의 의뢰가 더나인 컴퍼니한테 온 거고, 본인들이 중국 국내에서만 하다가 이제 해외로 갈 때 소진시켜 달라는 것이고, 해외로 갔을 때 아까 아마존 프라임 컨셉처럼 리마마 프라임처럼 잘 케어해서 다시 마일리지를 쌓아서 돌려주면 딴 데 가서 또 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 특히 리마마 고객이나 전 세계 저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마일리지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관광 사업의 강자가 되겠다는 것들은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까 100여 개 파트너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또 이런 관광지 운영 시스템과 키오스크를 통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유사하게 파트너사들이 그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마일리지 사업에서 바라보는 거는 200여 개 파트너사가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호환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OK 캐시백은 각 가맹점에서 모아서 OK 캐시백이 생생내잖아요. 그리고 SPC 그룹도 해피 포인트로 본인들 계열사에서만 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팔고 뭐 현대카드 포인트가 1년에 8천억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10조니까 8천억이면 거의 10분의 1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마일리지를 생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호환을 수합을 하는 서비스를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 자회사에서 현대자동차 포인트로 빵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고객들한테 이쪽에서 10% 이쪽에서 10% 중간에 미들맨으로서 많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호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안 떼도 되고 실시간으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저 키오스크가 깔려 있는 모든 가맹점들이 마일리지를 통합할 수 있다는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용처에 3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파트너사들이 마일리지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더 하나 추가한 게 이런 광고 마일리지.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제로페이가 뭐 아무리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려고도 잘 안 되는 컨셉에 마일리지 컨셉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광고 마일리지, 이것들은 이제 제주도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관광을 하는 사람한테 저쪽